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이 1월 29일 날짜 이 커뮤니티를 진행하면서 이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자, 미국 시간으로 1월 29일이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월 30일이 됩니다. 자, 설날 연휴이긴 하지만 코인 시장은 24시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상도 설 연휴지만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죠. 자, 리플 코인 말 그대로 리플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코인이기도 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또 속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리플을 투자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잃어가는 짓이기 때문에 리플을 투자하면 안 된다. 불과 이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원대 밑에 있던 코인이 지금 얼마입니까? 4,500원을 뚫고 올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뭐 많이 올라가면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을 때, 이더리움이 500만 원 돌파했을 때 이 리플 같은 경우는 1,000원대 밑에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얘네들 올라간 것만큼 현재 시점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리플 뭐 최근에 엄청난 이벤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1월 25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리플 SEC 소송 항소 기한을 요청했다. 자, 기간을 제출을 4월 16일로 제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자, 지긋지긋한 SEC와 리플의 싸움이 빨리 끝나면 좋긴 하겠지만 4월 16일로 리플이 또 한번 연장 신청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이것도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이걸 연장했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투자자들은 불안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르게 해소되는 경우가 좋겠죠. 근데 이 SEC는 누굽니까?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자, 증권위 게리 겐슬러가 리플을 압박했던 그 부분을 뒤로하고 지금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정권을 잡자마자 SEC 위원장은 사임을 했고 새로운 SEC 위원장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리플과 SEC 항소에 기한 요청을 했지만 이 부분 또한 빠르게 끝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까 하거든요. 자, 리플이 주요 은행과 협력해서 16조 달러 규모의 토크나 자산 시장을 진출한다. 자, 이게 1월 26일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자, 주요 은행과 협력했다. 자, 리플에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그 부분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는 브릭스라는 연합이 나오면서 이러한 연합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 달러를 새롭게 확실히 많이 이용할 시장 바로 코인 시장을 같이 리플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기대감이 같이 높아지는 모멘텀. 그리고 세 번째로 IPO 그리고 ETF. 자, 이 부분은 SEC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세 가지의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다른 수많은 코인들이 많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당되는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CBDC를 개발할 때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주요 은행과 협력해서 16조 달러 규모의 토크나 자산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리플의 움직임을 우린 조금 더 기대감이 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SEC가 시장을 압박하고 리플을 압박했지만 이제 미국의 SEC는 은행들의 가상화폐의 고유의 길을 열었다. 바로 이 부분 SAB 121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 바이든 정권 때 바이든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됐었던 부분인데 이제 은행권들 기존의 금융시장에서 코인을 보유하고 보관하는 그 리미트를 없애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들도 가상화폐 보유를 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미국의 SEC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SEC의 SAB11 철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비축보다 더 큰 가격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벤트를 가져올 겁니다. 그 부분에서 SEC의 가장 숙적이었던 리플이 이제는 SEC가 바뀌는 모습 속에 한서 리플 또한 그에 대한 날개를 피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차트를 보시면 조금 지긋지긋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5,000원, 4,750원, 그리고 이 4,500원 라인을 단단하게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이고요. 우리가 횡보 라인을 뭐 한두 번 겪어본 건 아니죠. 지난 12월 달 내내 이 가격대에 있었고 1월 달 들어와서 이렇게나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 움직였으니까 그냥 횡보만 하는 시장은 없다. 무조건 하방 압박을 줄 가능성도 높지만 어떻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상승권을 움직였다는 게 바로 니플이고 그 부분에 니플에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 시점을 잡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거든요.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마음에 든다. 그런데 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모두 다 무료니까 먼저 니플 코인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확인해 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니플 코인 차트 분석 조금만 더 해드리면 지난번 차트는 어땠습니까? 1,000원대 밑에서 엄청나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였습니다. 1,000원대 날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주요 요인은 바로 SEC였죠. 자, SEC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증권거래위원회 이 증권위에서 계속적으로 니플은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죠. 근데 이 부분이 11월 달 들어오면서 어때요? 여기가 바로 해당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1달러를 돌파 2,000원을 돌파, 3,000원을 돌파, 여기 4,000원, 3,500원, 4,000원 선, 4,500원 돌파. 어떻게 올라간 걸로 보이십니까? 안정적인 상승력을 이런 큰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왔다라는 거. 물론 니플을 하방 압력을 줘서 이 고래들 또한 비중을 추가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많이 보였죠. 다만 이러한 부분에 횡보 라인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였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라면 이제는 급락이 나오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죠. 근데 니플의 모멘텀에서 아직 실현된 게 많이 없죠. 그 말인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섰던 것처럼 그 부분에 정책적 방향성과 함께 니플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우린 기술적 분석,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시고서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같이 진행이 돼야지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의 비축과 함께 니플도 비축되는 자산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해서 해당되는 국가가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거든요. 자, 이건 보시죠. 니플의 원장,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했다. 이게 지난 9월 달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 니플 RLUSD는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업그레이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스테이블 코인,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왜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을까? 자, 기관용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니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국제 무역에서 이용한다는 건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코인을 비축하는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비축 코인 둘 다 모두 가져가려는 미국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겠다. 그렇다면 미국의 동맹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달러도 보유해야 되지만 해당되는 코인도 같이 보유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미국의 동맹 국가들은 이미 코인을 비축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니플 코인은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될까?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말 그대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에 이용되는 수수료가 있죠. 이 수수료를 누굴로 이용합니까?
니플로 이용한다. 그리고 이용된 수수료는 소각되는 절차를 가져간다. 어때요? 시장에서는 이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고 거래가 많이 되면 될수록 니플 코인의 움직임 또한 추가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SAB 111 그 부분과 함께 마찬가지로 리플 같은 경우는 커스터디 사업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난 10월 14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두 가지 분류해서 보면 커스터디는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가 보관하면 은행은 우리한테 무엇을 줍니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니플 같은 입장은 어떨까요? 니플을 보유한다, 니플을 보관해준다, 수탁 사업, 커스터디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니플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이자를 줄 거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금융시장에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 인프라를 확장했다는 건 시장 규모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10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의 커스터디 사업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말씀드렸지만 1대1의 달러와 연동되는 그 부분 말고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꼭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IPO, ETF도 있죠. 자, 이 부분도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자, 제가 비트코인 ETF 나올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뉴스인데, 이 비트코인 ETF라는 것은 코인 시장에서 이제는 제도권 자금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코인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 ETF라는 것은 펀드예요.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ETF가 만들어진다는 건 비트코인이 이제는 코인에서 제도권 자금으로 들어가는 시점을 만든다. 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리플 또한 어떤 게 있습니까? ETF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면서 IPO, 주식시장의 상장 또한 기대감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이러한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으면 당연히 고래들의 노림수가 있겠죠. 어떠한 노림수인지를 보면 지난번 비트코인 ETF 때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이렇게나 긍정적인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왜 최저가에 있을 때 ETF가 나올까?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에 매집을 하는 거. 이 매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매수와는 틀리죠.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지만 매집이란 건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그게 바로 고래들의 움직임,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말 그대로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커스터디 사업 엄청나게 많은 강력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죠. 그러면 고래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들을 비중을 추가하고 싶겠죠. 근데 어떻게 비중 추가합니까? 이렇게 저점 매집 구간을 가져간다. 생각해 보시죠. 지금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12월 달에 긴 횡보 라인을 가져왔고 1월 달 들어와서 차츰 올렸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계속적인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속에서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죠. 자, 지난 12월 달만 생각해 보시죠. 12월 달에 이제 리플은 끝났으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 엄청나게 많이 하셨죠. 이게 12월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0원 대도 1,500원 대도 여기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도 리플은 매도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어떻게 올랐습니까? 지금 얼마예요? 4,7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 말 그대로 이러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 어떠한 기회에 고래들은 매집하고 있는 구간을 가져가고 있고 개인들은 무서워서 매도하고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매도하는 시점에서 고래들만 지속적으로 저점에 매집 라인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 코인을 들고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얼만큼의 비중을 들어가야 될지를 계산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훨씬 더 큰 수익권을 가져간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함께 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관을 더욱더 크게 같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